여러분,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재테크일 것입니다. 퇴직금을 받고 그간 모아왔던 저축을 어떻게 관리할지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어디에 투자해야 안전하고 수익이 날지, 복잡한 재테크 용어와 전략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까 두렵기도 하실 겁니다. 은퇴 후의 삶은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절반은 이제부터 채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시간은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더 안정적으로 풍요롭게 보내고 싶은 것이 모두의 바람일 겁니다. 하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재테크, 즉 재산을 잘 굴려가며 삶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선 아직도 많은 오해와 잘못된 정보가 있죠. 그렇다면 지금 시니어 세대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재테크 전략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은퇴 후 안정적이고 현명하게 재테크를 하는 전략들에 대해 하나하나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1. 은퇴 후 재테크의 기본 원칙.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은퇴 후 재테크의 기본 원칙입니다. 직장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 재산을 굴린다는 것은 이제 고정된 소득의 흐름이 줄어들거나 끊기는 상황에서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 잃지 않아야 하는 자금이기도 하니까요. 이를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분석과 재무 현황 파악하기.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인이 보유한 자산과 재무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진 자산의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부채는 없는지, 있다면 그 규모는 어떤지, 그리고 그 자산 중에 당장 유동성 있게 쓸 수 있는 자금과 장기간 묶여있는 자금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수령한 후 바로 사용할 자금과 은퇴 후 장기적으로 굴려야 하는 자금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현금 흐름을 잘 파악하면 앞으로의 재무 계획을 더욱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의 지출 계획 세우기.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은퇴 후 예상되는 지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지만 의료비, 여행 경비, 취미 생활 등 은퇴 후에도 새로운 지출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드는 의료비는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평균적으로 노년층의 지출은 전체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지만 특정 분야의 지출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은 미래의 지출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그에 맞게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매달 예상되는 생활비와 예비비를 고려하여 지출 플랜을 세워두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변동 지출과 고정 지출을 구분해서 파악하면 더욱 정확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 잡기. 마지막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물가 상승률이나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식과 채권, 부동산과 예금 등 다양한 자산에 나누어 분산,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2. 생활비 절감과 예산 관리. 생활비 절감의 중요성. 은퇴 후 재테크의 시작은 바로 생활비 절감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기회를 잡더라도 생활비 지출이 과다하면 장기적으로 자산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즉,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수입보다 지출 관리가 더욱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비 절감을 위한 실천 방안.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고정비용 절감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에는 주거비, 통신비, 교통비,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이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현재 본인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쓰는 인터넷이나 휴대폰 요금제가 너무 비싸다면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해 보세요. 또는 가입한 보험 상품이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면 이를 조정해 보고 필요하지 않은 보험료는 과감히 해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비와 같은 변동 지출은 줄이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시장에서 장을 보면 적지 않은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매달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해보면 어떤 부분에서 지출이 많은지 파악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소비를 통제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예산 관리와 장기 플랜 세우기. 예산 관리는 은퇴 후 재테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달 지출과 수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춰 예산을 짜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죠. 이를 위해 가계부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간단하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기록해 보셔도 좋고 수기 가계부를 써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검토하며 개선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예상되는 대규모 지출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결혼, 가족 경조사, 건강 문제로 인한 의료비 등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자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출을 미리 고려해 비상자금을 마련해두면 더욱 안정적인 재테크가 가능해집니다. 3. 포트폴리오 투자로 자산 분산.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기. 자산을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 즉 포트폴리오 투자는 은퇴 후 재테크의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흔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손실을 입게 될 때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곧 포트폴리오 투자의 기본 원칙입니다. 포트폴리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투자 자산의 종류와 비중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식은 수익이 높지만 위험이 크고 채권은 안정적이지만 수익이 낮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초기 투자금이 크고 유동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자산을 적절하게 섞어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과 채권의 조화.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자산 배분의 핵심입니다. 보통 나이가 들수록 주식보다는 채권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식은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은퇴 후 자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채권은 비교적 안정적인 이자를 제공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노후 자산으로 적합한 투자 상품입니다. 최근에는 ETF 상장 지수 펀드나 배당주 펀드와 같은 상품들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ETF는 주식 시장의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로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배당주 펀드는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에 투자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은퇴 후 꾸준한 현금 흐름을 원하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금, 원자재, 부동산 펀드 등 대체 투자 고려하기.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주식과 채권뿐만 아니라 금, 원자재, 부동산 펀드와 같은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특히 금과 같은 원자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물가가 오를 때 금의 가격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펀드 역시 부동산 시장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초기 투자금을 줄이고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유동성이 높고 부동산 시장의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적절한 현금 비중 유지. 현금의 중요성. 은퇴 후 재테크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산을 투자에 몰두하다 보면 유동성이 부족해질 수 있고 갑작스럽게 큰 지출이 발생할 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비중을 적절히 유지하여 긴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금은 주로 생활비나 예기치 못한 의료비, 경조사비 등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 정도의 현금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장됩니다. 이 비중은 각자의 재무 상황과 생활 패턴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정도 유동자산을 준비해 두는 것이 재무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현금 자산의 운용 방법. 현금 비중을 유지하되
이 자금도 적절히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너무 현금에만 집중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단기 적금이나 머니마켓 펀드 MMF와 같이 유동성이 높은 상품의 일부를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 상품들은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며 정기예금보다 유동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CMA 종합자산관리계좌 같은 상품은 은행의 보통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제공하면서도 언제든지 현금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퇴 후 현금 관리에 적합한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안전한 상품에 대한 이해와 선택, 정기예금과 적금의 활용, 안전한 투자 상품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기예금과 적금입니다.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노후 자산의 일부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상품이죠. 물론 이율이 낮아 자산 증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안전성을 우선으로 생각할 때는 최고의 상품입니다. 특히 정기예금의 만기와 이율을 잘 고려해 선택하면 은퇴 이후에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채권 투자. 채권은 주식에 비해 안정성이 높고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입니다. 특히 국채나 공기업 채권, 우량, 기업의 회사채 등은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로 많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는 만기가 다가올수록 원금이 안정적으로 회수되기 때문에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 상품 활용하기. 또 다른 안전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여러 종류의 연금 상품이 존재하는데 이런 연금은 은퇴 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안정적인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수령 시기와 방식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재무 상황에 맞춰 적절한 연금 수령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성과 수익성의 조화가 필요한 이유. 이렇듯 다양한 안전자산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상품 선택은 은퇴 후 재테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은퇴 후 자산 관리에서는 잃지 않는 것이 곧 버는 것이고 안전한 상품을 통해 자산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자산을 안전자산에만 투자하는 것도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하며 다양한 상품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가장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퇴 후 재테크는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의 생활을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삶의 전략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생활비 절감, 자산 분산 투자, 현금 비중 유지, 안전한 상품 선택 등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중요한 요소들이죠. 여러분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자산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기억하실 것은 재테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효과가 커진다는 점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관리할수록 여러분의 노후는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은퇴 후 재테크에 대한 궁금증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함께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